네.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운반. 우리 뭐 전용 운반은 뭡니까? 운반 일단은 뭐 알 수 있는 게 운반 지수가 10 이상 되면은 전용 운반이라는 게 돼요. 전용 운반. 그래서 뭐 약간 뭐 기억나실지 몰라도 201에 뭐 가로 열고 뭐 10 일어났어. 운반 용기 표면에서 2mm 시버터, 1m에서 0.1mm 시버터. 그러니까 표면에서 2mm 시버터인데 10mm 시버터, 10mm 시버터가 되려고 그러면은 전용 운반하면 된다. 전용 운반. 뭐 이런 것도 있고 전용 운반은 또 운반 지수가 10 이상 되면은 전용 운반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자, 한번 볼까요? 이 전용 운반이라는 이 의미가 뭐냐? 자, 이 보내는 사람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내는 사람 거야. 이런 것들이 운반 수다, 뭐 탱크, 화물 컨테이너 보내는 사람 거야. 보내는 사람께 될 수도 있죠. 그것으로서 최초, 중간, 최종 운반 단계에서 그러니까 운반 단계에서 적재 및 하역이 보내는 사람 또는 받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수행되는 운반이 되겠지. 그렇죠. 예를 들어 이게 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보내는 사람이고 여기는 수화인이야. 가는데 중간에 다른 사람들이 막 이거 막 열고 닫고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이거. 이 양반 아니면 이 양반에 따라서 뭐다 이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야. 뭐 백을 하든 다시 뭐 밖으로 치든지 가든지 뭐 어디 갖다 주세요 하면 이 그대로 가야지. 다른 사람이 건드리면 안 돼. 딱 이 말 들어야 돼. 맞는 것 같아. 여기 위험한 게 들어있으니까 방사성 물질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전용 운반 용기다. 전용 운반이라는 건 기본이 뭔지 이제 설명을 한 거죠. 다른 사람이 건드리면 안 된다. 전용으로 뭐 아라이를 싣고 다니든지 뭐 폐기물을 싣든지 이래 해란 말이야. 뭐 다른 거 하고 하면 안 돼. 그리고 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뭘 하나 붙이는데 어떤 그 컨테이너 그 운송 회사의 컨테이너에 실어 가지고 여기다가 들어가면 이게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런 의미로 보면 되고.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송화인, 수화인이 나오는데 좀 이렇게 말이 좀 어렵잖아요. 뭐 한문이잖아, 한문. 그 수화인이 수화인. 수화인은 뭐 한문을 받는 사람이에요. 송화인은 뭐 보내는 사람. 뭐 기관 개인도 될 수 있고 기관도 될 수 있고 정부도 될 수 있다.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 뭐 기관, 정부 기관, 아니면 정부. 똑같은 말. 아무것도 아니지. 송자가 보낼 송자고 수는 받을 숫자니까 그렇게 보면 되고. 관계당국은 함수 설적 그 시험에 나와요. 관계당국은 뭐냐 그러면은 당국이잖아. 이 국가라는 냄새가 나잖아. 국가. 당국이야. 이 개인이 이거는 개인이 아니다 이거야. 이건 아니다 이거지. 이걸로 보면 이건 아니야. 기관 또는 정부 뭐 이래 보면 되지. 이거는 맞아. 이건 관계당국으로 보면 돼. 당국이야. 국. 나라. 국가, 나라라는 개념이다. 쪼르르르르르 해가지고 이거 있잖아. 인정된 국내 규제기관 또는 당국. 이 규제기관 또는 당국. 규제기관 뭡니까? 킨서. 당국 뭐 원하니. 딱 맞아요. 규제기관. 당국이라는 건 국가를 보고 해야 돼. 개인이 아니다. 그래서 슬쩍 물어볼 수 있잖아. 뭐 개인이나 뭐 이래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건 틀렸다는 거야. 송화인, 수화인은 맞다. 이게 송화인, 수화인. 그래서 관계당국은 한 번씩 이렇게 스페셜하게 OX 문제에 나온다. 송화인, 수화인은 잘 안 나와. 다 하니까. 관계당국은 살짝 헷갈린다 이거지. 그래서 관계당국이 뭔지 내용을 좀 알고 있고. 그 편무가 뭡니까? 한쪽으로 뭐 치우친 이런 말 하겠어요. 편무는 뭐 영어로 하면 유니클, 한계 뭐 이런 말이에요. 편무, 한계. 우리 그래서 BU가 유니온이잖아요. 그죠? 한계라는 의미잖아요. BU. 그래서 BU하고 BM이 있어. BM은 뭐 멀티는 둘 이상. 이 뭐 한계, 뭐 영어로 하면 그래요. 이 멀티. 유니큐, UNI. 그래서 이건 뭐냐 그러면은 송화인, 수화인으로 보면 돼. 어떻게 돼요?
송하인이 보내는 쪽에 설계 발행 국가가 될 수 있다 이거지. 설계 발행 국가.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대 국가로 보면은 보내는 발행 국가하고 발행 국가하고 도착 국가가 있어. 도착 국가. 도착 국가가 있어. 이렇게 두 개 다. 이거 두 개 다 관계되면 멀티고 BM이고 하나가 관계되면 발행 국가가 관계되면 BU다 이거지. 잘 해야 되죠. 그 도착 국가하고 이거 같이 이렇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 설계 승인을 했다 이거지. 자기 나라에서 설계 승인했는데 이쪽에서 착 보고 째려보고 있다가 뭡니까? 오케이 그것만 있으면 돼. 오케이 하면은 BU형이고 안 돼. 그거 했어도 우리 쪽에서도 뭔가 좀 봐야 돼 해가지고 하면은 여기도 설계 승인을 내부에서도 받아야 된다. 이러면은 이건 BM으로 가는 거야. 진하다는 말이지 BM으로. 이 말티잖아. 설계 승인 가지고 보면 된다 이거지. 자, 그래서 편무 승인을 한번 볼까요? 설계 발행 국가예요. 설계 발행 국가. 설계 발행 국가의 관계 당국에 의해서 요구되는 설계에 대한 승인. 이게 편무 승인이야. 편무 승인. 설계 발행 국가야. 이쪽이란 말이야. 이 승인이라. 설계 승인을 보면 됩니다. 편무 승인이라 이 승인이라는 게 설계 승인으로 보면 된다. 설계. 근데 한쪽만 승인한다는 거야. 한쪽만. 그래서 살짝 해가지고 다음 한번 볼까요? 다변 승인에서 다변 승인. 이게 뭡니까? M이라 그랬잖아. B에 이건 M을 보자 이거지. 다변 승인. 설계 승인인데 두 쪽 다 한다는 거야. 설계 또는 선적의 발행 국가 나왔네. 그리고 하물이 통과 또는 도착하는 해당 국가. 도착하는 해당 국가. 뭡니까? 이거 이쪽하고 이쪽하고 국가가 틀리잖아. 이건 A 국가, 이건 B 국가야. 여기도 승인. 여기도 승인. 이쪽에도 설계 승인해야 돼. 이쪽에도 설계 승인하면은 이걸 갖다가 다변 승인이라 그런다. 자, 됐죠. 그런데 여기서 살짝 말이 나와 있어. 재밌는 말이. 자, 그래. 통과, 도착하는 이걸 기준으로 딱 했어. 통과. 그래. 경유지가 있잖아.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서 한국에서 독일까지 간다. 독일까지 간다. 그런데 중간에 뭐다? 중간에 영국에서 이렇게 한번 내려야 된다. 그러면 내려야 돼요. 땅을 밟아야 돼. 땅을 밟아야 되면은 이거는 통과를 치주는 거야. 그럼 여기서 바로 가는 건 도착이죠. 도착. 여기 땅을 밟아가지고 여기 도착할 수도 있고 또 하룻밤 자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 이렇게 경유지를 거쳐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쪽에서도 뭡니까? 관여를 하지만은, 자, 봅시다. 재밌어요. 통과 또는 도착하는 해당 국가의 관계 당국 했는데, 이 통과나 도착이란, 이렇게 돼요. 특별히 영공 통과를 배제하는 것으로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지도를 한국에서, 독일까지 간다. 영국이 있어. 영국에 영공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기분 나쁘잖아. 똥물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영공 통과는 배제한다 그랬어. 영공 통과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래서 영공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대한 승인 통보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아예 영공을 통과하는데 여기 뭔지 내놓고 올라 지나가라 이런 말은 안 한다 이거야. 근데 여기 기착지로 해가지고 여기 한번 돌린다 그러면 여기도 내놔야 돼. 왜냐 그러면은 잘못될 수 있잖아. 방사선이라는 게. 설계성이 대충 가라로 이래 내놓고 지나가겠다 하고 거기다가 안 가져가고 어디 공항에다가 버릴 수도 있고 아까 사보타지 불법이죠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넌센스로 나올지 몰라요. 영공 통과는 오케이 배제한다. 영공 통과는 아니다. 설계성이 내 나라 소리 안 한다. 이 말이겠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으면은, 우리나라에 한국이 있다. 한국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너가 이렇게 영공으로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거 알면 됐지. 여기 설계성이 내놓고 오케이 하면 지나가라. 이런 거는 없다는 거야. 근데 땅을 밟으면은 설계성이 내놓고 검토하고 지나가라. 이 말입니다. 아주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다변 성인하고 편무 성인하고 약간 그 내용이 있죠.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인이라는 게 설계 성인 보고 한다. 그러니까 설계 성인은 뭐냐 하면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하면은 RI를 뭘 옮기는데 뭐 설계 성인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 RI의 뭐다 족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5만 개 다 나와 있어. 여기 보면은 뭐 누수 시험 언제 하고 어떻게 하고 뭐 누가 언제 만들었고 뭐 제일 처음에 나갈 때 시험할 때 뭐 어떻게 했고 뭐 유기한은 얼마고 뭐 5만 것들이 다 들어 있어. 그 이걸 착 보면 족보를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관리가 어떻게 되는 거. 그래 개런티는 누가 하고 이거 잘못되면 책임은 누가 지고 뭐 품질은 어떻게 돼 있고 뭐 어떻고 뭐 코드는 뭘 내가 만들었고 5만 것 다 나왔습니다. 기회 되면 한번 보십시오. 설계성이 보면 짜잘하게 잘 나와 있어. 근데 이 설계성을 보면 전부 다 영어다. 영어 모르면 잘 못 검토해. 왜냐하면 전부 다 외국에서 만들어. 우리나라에서 이거 잘 못 만들잖아요. 탁 보면 짜증나지. 영어로 쫙 돼 있어. 자, 그 다음에 어로 분야. 어로 분야 진짜 중요하다. 왜? 어로 분야 하면 사람이잖아. 사람 하면 뭐 안전이잖아.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게 중요해. 어로 분야에 작년에 시험 문제 하나 나왔다는 거야. 자, 어로 분야 방사선 안전관리. 어로 분야 방사선 안전관리제는 NDT만큼 중요하지는 않지만은 NDT가 제일 말씀을 많이 피우니까 중요하다는 거지. 어로 분야도 중요하다. 사고 났다 이거지. 너무 많이 투여한다든지 뭐 환자가 돌아다니면서 뭐 아무데나 뭐 실례를 한다든지 이러면 뭡니까? 다 자기가 그 방사선 덩어리인데 아무데나 이렇게 가 실례하면 안 되겠지. 자, 기술 기준. 자, 방사선 진료 장비 바로 나왔어. 방사선 진료 장비. 방사선 진료 장비라면 뭐냐면 치료용 방사선 기기다. 딱 나와 버렸어. 이 방사선 기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완자 캐무유라 그랬지. 이 성능이 어떻다? 뭐 1, 1, 1, 2, 2. 이거는 10이고 이거는 2인데 2 밀리시버트다. 이거는 마이크로시버트. 요 정도 일단 5개. 요리 갈수록 매우 안전하고 요리 갈수록 사고리다. 방사선 기기를 하면은 뭐다 정의가 RI 또는 뭐 RG가 내장되어 있는 기기로서 뭐 사용하는 거 뭐 이런 거. 그럼 치료용 방사선 기기. 치료용이다. 이제 어려 분야니까 당연히 치료 뭐 진단 이런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자 좀 공부를 하면은 치료하고 진단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진단은 마이너. 그래도 마이너. 이 치료는 메이저다. 당연하겠죠. 그렇게 좀 뉘앙스를 하고 이게 살짝 바꿉니다. 이런 말을 갖다가 말을 바꾸면 틀렸다는 거예요. 자, 치료용 방사선 기기를 진료 장비라고 한다. 자, 방사선을 이용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는 방사선 기기인데 이걸 갖다가 치료용 방사선 기기라고 한다. 이 밑에 나오는 건 이제 방사선 기기를 좀 치료로 보자 이거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이게 중요하다. 1번 가속기고 2번은 뭐 알아야 되겠지. 우리 가속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내잖아, 그죠? 가속기가 뭡니까? 우리 저 RI 만드는 것도 뭐 RI 만든다 그러나 뭐 방사선을 만드는 게 가속 장치가 있잖아. 가속 장치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동위원소를 직접 사용하는 게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게요. 요 두 가지가 있다는 것도 지금 중요해. 요 뒤에 보면은. 자, 그래서 밑에 딱 보면 벌써 가속 장치가 뭔지 딱 나왔어. 가속 장치. 이거는 우리가 벌써 배웠다 이거지. 연산북에서 100% 연산북 강좌에서 배웠다 이거지. 뭐 이렇게 양선에서 토사 중이야. 왜 양선에서 토사 중이라고 했습니까 그때? 가속하니까 되게 어지럽다 이거야. 속도 많이 내면 어지럽잖아. 어지럽다 이거야. 어지르니까 뭐 복도에 나와가지고 그 가속 받은 사람은 뭡니까? 복도에 나가고 복도 양선에 서가지고 꾹꾹꾹 막 올린다는 거야. 그 양선에서 토사 중 이렇게 양선에서 토사 중이야. 왜? 가속기를 한번 탔더만 뭐 어지러워가지고 막 나오네. 밑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올라온다는 거야. 양선에서 토사 중. 여기 보면
연산북 연산남바죠.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속 장치에 이 어떤 것들이 있나 이게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죠. 딱 나오기 좋게 돼 있잖아요. 한 5개. 뭐 틀린 것을 맞는 것을 고르시오 할 수도 있고 뭐 몇 개인지 뭐 개수를 적으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양선에서 토사중이야. 어지러워. 가속기는 어지러워. 그래서 양선에 토사중. 양선에서 토사중이란 말이야. 너무 잘 진 것 같아. 이것도 뭔가 스토리가 딱 있게. 스토리가 있잖아. 가속기 타더니 어지럽더라. 그래서 복도 양선에서 사가지고 막 깨끗하고 있다 이 말이야. 양성장, 선형, 토모테라피. 말 애롭죠 이거. 그러니까 이 발음을 많이 해봐야 돼. 사이버 나이프도 말 애롭어. 중임자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기고, 양성자도 많이 들어본 기고, 선형도 많이. 선형을 갖다가 우리 라이낙이라 그래요. 한글로 라이낙 하면 선형제 알아야 됩니다. 이게 LINAC. 뭐 리니어 뭐 어떻게 저떻게 하는데 라이낙이 되겠지. 선형은 라이낙이라는 걸 이렇게 요거는 꼭 알아야 된다. 그러면 선형이랑 가고 라이낙으로 해가 영어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 토모그래피, 사이버 나이프. 이런 것도 있는데 어려운 제가 잘 모르겠어요. 나이프 카라이가 사이버 나이프. 양선에서 토사정원. 그래서 어려운 가속 장치로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내가 시험에 자주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뭡니까? 출제자로 보고 들어가면 이거 안 내겠어요? 내게 좋잖아. 내게 좋다니까. 부담 없고. 법에 탁 나와 있으니까 뭐 오답 나올 그것도 없고. 자, 그 다음에 어려운 가속 장치보다도 밑에 딱 보면은 뭐가 있노 그러면은 동위원소 치료장. 이제는 알아야. RI는 종류가 뭐냐? 아까 가속 장치하고 RI가 있는데 RI는 뭐냐? RI는 내가 이렇게 NDT들. 자꾸 NDT 가지고 하는데 선물 때 많죠. NDT들이야. NDT가 뭡니까? 옛날에 코발트 하다가 지금 이리듐. 옛날에 코발트 하다가 지금 이리듐. 좀 있으면 세리듐까지 뭐 해라고 지금 그렇게 2월 1일부터 해라고 되는데 하여튼 코발트고 이리듐이고 감마야 감마. 이거 전부 다 감마야 감마. 센 거야. 감마다 이거지. 그래서 감마 나이프야. 아까 전에 모르겠습니까? 사이버 나이프라고 했어. 이거 두 개 헷갈리면 안 돼. 이 사이버 나이프하고 이 감마 나이프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이게 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감마 나이프는 헷갈릴 또 그게 없는 게 코발트 60이나 IR 192가 뭡니까? 이게 감마입니까? 감마. 그래서 내가 이거하고 똑같다고 이랬다 보면은 그러니까 지식이 좀 넓으면은 그렇게 외울 게 없어진다는 거지. 기본 지식 가지고 자꾸 이렇게 살을 붙여가지고 이해를 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외우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무식하죠. 무식하고 겁 없는 거죠. 외우면은 시험 끝날 때까지 다 외워야 돼. 그래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 보면은 한번 읽어보면은 어려용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장치인데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래 RI야. RI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이야. 이게 센 게 감마입니까? 감마다 이게. 이용해가지고 이 말이 나왔어. 위에는 이 말이 없어. 종량이라는 말이 없어. 가속된 전자선 또는 이 전자가 가속기니까 당연히 가속이지. 가속된 전자가 또는 이 전자를 뭐 충돌해가지고 방출하는 고에너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고에너지 X선이나 충돌해가 나오는 고에너지 X선이나 이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은 충돌해가지고 나오는 고에너지 X는 뭡니까? 어떻게 보면 RG지, RG. 우리 RG가 이렇잖아요. 그죠? 타켓에 전자 만들어가지고, 뭐 이런 전자들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볼테이지 그래가지고 빵 때려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X선 있잖아. 이게 제동 X선도 있고, 뭐 특성 X선도 있어. 지금 제동 X선을 이게 치료용이야. 특성 X선은 뭡니까? 약간 뭐 분석하는데 뭐 들어가는 게 있는 거. 대부분이 제동 X선으로 다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거야. 입자빔을 여기는 암 치료를 안 하고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다 이래놨어. 암도 치료가 뭐 이렇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으로. 그만 치료 목적이야. 근데 이놈은 뭐야? 이 종양이라고 딱 말해놨어. 종양이 독하겠죠. 이 뭡니까? 암을 죽여야 되니까 완전 찢어가지고 저 방사선을 갖다가 찢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완전히 죽여야 되니까 좀 센 거. 그래서 이 감마가 아니냐. 감마가 뭡니까? 감마가 보통 이거 X선보다 기본적으로 세잖아. 여기는 감마라는 게 좀 알아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RI 가지고 뭐 치료하는 거는 그 암 치료 때 하더라. 암 치료 때. 그래서 살짝 가속기로 하는 거하고 RI하고 하는 게 치료가 목적이 좀 틀린다. 암 치료하는 게 좀 더 독하더라. 그래서 감마 방출체더라. 감마 방출체는 코발트고 이리듐이고 또 감마 나이프라고 그러더라. 근데 결국 이놈들 보니까 NDT에서 뭐 하는 거하고 비슷하더라. 그래서 NDT더래요. 연산이 연산. 이걸 나면은 이걸 그 안에자 버리고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장에. 꼭 굉장히 그 문제가 좋습니다. 나올 수도 있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나올 확률이. 그래서 RI가 어떻습니까? RI가 보면 우리가 필요한 데가 방사선이 필요한 데가 어떻습니까? 일단 발전소 원전, 발전소, 그리고 발전소에 있는 문제도 나오고 업무 대행 문제도 나오고 판독하는 판독 문제도 나오고 의료 쪽에도 나오고 뭐 이렇습니다. NDT 나오고 그 뭐 RI 생산하는 쪽에서도 나오고 뭐 다 나온다는 거야. 어디서 나올지 모르지. 어디서 나올지 모르지. 뭐 또 뭡니까? 생산 의료 얘기 했네. 의료 치료 또는 뭐 대충 여기다가 실험하는 데서도 나오고 많죠. 다 골고루 나온다는 거예요. 골고루 나온다. 그래서 뭐 어느 딱 중요하다 그러면 무조건 챙겨가야 됩니다. 자, 다음. 자, 바로 판독 나오네. 판독 업무 등록 기준 이래가지고 나오네. 뭐가 좀 복잡하죠. 근데 꼭 아셔야 된다. 자, 판독 업무 등록 기준 이런. 뭐 검사. 자, 판독하면 우리가 뭡니까? 판독하면 제가 원자력 관계 사업자가 맞다 아니다. 원자력 관계 사업자가 아니다라고 했지. 아니다라고 했고 원자력 관계 사업자 중에 애매한 허가 사용자, 신고 사용자 또는 뭐 업무 대행 이놈 하면 안 되고 이것들은 이 양반들은 맞다. 그러면 왜 이건 아니지? 판독은 아니지. 왜 가면 판독은 왜 아니냐? 이거 업무에 들잖아. 똑같이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거는 방사선하고 상관없는 데서 한다. 그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야? 방사선하고 상관없다는 건 현장이 아니잖아. 그만 기계 앞에서 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 판독 업무자들은 피폭될 염려가 없어. 그죠? 피폭될 염려가 없으니까 큐스에서 보면 이 양반들은 아니야. 근데 이 양반들은 뭐야? 이 양반들은 전부 피폭될 염려가 있는 거야. 이거는 피폭될 염려가 있다. 피폭될 염려가 있다. 그리고 종사자로 해가지고 TLD가 있다. 그 제가 볼 때는 이거 전문적인 판독 업무 해가지고 어디 뭐 도시에다가 사무실 하나 챙겨놓고 기계 하나 판독기 하나 갖다 놓고 이거 하면은 TLD 필요 없는 것 같아. 방사선이 없는데 그러면 판독만 하면 되는데. 그죠? 그래서 원자력 관계 사업자가 아닌 게 제가 볼 때도 당연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도 무조건 해야지 말고 이래서 뭐 판독 업무자가 원자력 관계 사업자에서 빠져 있구나. 이렇게 아시는 것도 상당히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우리가 여기서 개인 선량계. 자, 개인 선량계라는 피폭 선량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집적 선량을 관리하는 거죠. 개인 선량계가 뭡니까? 집적. 아까 했죠, 이거. 우리가 지금 뭡니까? 이거 피셔너블 운반 용기 할 때 뭐다? 핵 인계 안전지수 했잖아. 핵 인계 안전지수가 뭡니까? 집정량을 관리하기 위해서 있다. 집정량은 인계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집정량. 여기서도 앉아 개인 선량계 집정량, 집적 피폭량, 집적 피폭량을 관리해 주게 있다. 뭐 1개월이면 1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이렇게. 그래서 이거 하이해결 133이라고 많이 이야기했다 이제 하이해결 133, 하이해결 133-1까지 붙이면 더 좋지. 1 붙여놨네요. 화학작용, 여기작용, 결합유발작용. 이거는 필름, 이건 TLD. 결합유발은 뭡니까? CR39가 LR 뭐 110 옴지만
이건 뭡니까? 1331은 필름은 1개월마다, 또 뭐 TLD는 3개월마다, 결합 유발도 3개월마다 이렇게 집적 선량을 하는데 갖다 주면은 한 달 내로 뭐 판독을 해야 된다. 왜? 이 뭐 패딩 현상이 있다. 패딩 현상이 뭐다? 오래 두면은 이게 사라진다. 피폭량이 사라지는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저 뭡니까? 판독 특이자는 2개월 이 기한에 2개월 초과해서 가져오면 판독 특이자를 해버린다. 왜? 2개월 동안 이게 확 양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다 해정구 되겠지. 자, 그래서 개인 선량 한번 볼까요? 사람의 신체 외부에 피폭하는 방사 선량의 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판독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 등록한 자. 그래서 등록한 자, 이게 중요하죠. 등록한 자. 이걸 판독 업무자로 해서. 근데 등록을 했지만은 뭐 원자력 관계 사업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원자력 관계 사업자는 아니다. 자, 여기서 등록이 중요하다 그랬어. 그래서 등록. 양계일도움. 이건 신고사항이구나. 신고사항이고. 등록은 뭐냐 하면 딱 두 개 있어. 등록해가지고 장사하는 데는 딱 두 개 있어. 뭐냐? 업무대행자. 시험 엄청 많이 나오네. 업무대행자도 등록해가지고 사용하고, 또 뭐 판독 업무자도 뭐 킨스에 등록해가지고 업을 하는 사람들이야. 등록은 딱 두 개야. 이거 두 개. 등록이고, 이 등록을 했는데 뭔가 등록한 내용이 변경된다. 변경되면은 신고를 해야 돼. 신고인데 변경 뭐 등록 이런 말 안 해. 그때는 뭐라 그런다? 등록이라도 변경 신고한다. 등록에 이 말은 없습니다. 변경 신고예요. 그래서 제가 연산을 할 때 등록은 등신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해라 그랬어. 왜 헷갈리나 그러면은 허가를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은 허가 변경이야. 그 글자만 따라 맞으면 돼. 이렇게. 신고도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변경 신고야. 변경 신고 되겠지. 허가는 허가 따라오면 되고 신고는 신고 따라오면 되는데 등록한 사람은 가라 뭐야? 등록한 사람 가면 변경 등록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야. 변경 등록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러면 안 되고 등록한 사람도 변경 신고다. 그래서 등록한 사람은 신고야. 그래서 등신이라고 그래. 등신 뭡니까? 약간 뭐 욕이죠. 별로 안 좋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뭐 등록한 자 이래야 되지. 신고한 자, 양계일 도원이 신고인데 신고는 아니야 되겠지. 반드시 등록은 두 개가 있다. 업무 대행자하고 판독 업무자가 등록이 있더라. 자, 그래갖고 그래서 우리 저 개인 선량계를 가면 뭡니까? 금방 하역열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하역열, 화학작용, 있네. 화학작용, 여기작용, 그람작용, 하역열. 화학작용은 뭐 감강 또는 흑화 같은 말이죠. 강이 줄어드는 거나 뭐 끊게 되는 거나 뭐 같은 말 아니겠어요. 여기는 형강도 있고 섬강도 있고 이거는 뭐 개척했어요. 많이 배우는 거고. 결합 유발은 뭐 흠집 내가지고 하는 거. 꼼보같이 이렇게 흠집을 따다다다 내가지고 하는 게니까 결합 유발이나 뭐 중립자 그런 것들 하겠죠. 분자 구조 결합을 한다 이지. 그림도 제가 강의 때 한번 보여준 것 같은데 그런 선량계가 있다. 결합 유발 하역열이라고 합니다. 하역열 1, 3, 3, 1 이렇게 했지. 이거는 한 달마다 한 번씩 해야 되고 이거는 석 달마다 한 번씩 이거는 3개월 이것도 석 달마다 한 번씩 맡겨놓으면 1개월 만에 판독해야 된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중요한 내용이 되겠지. 자, 좀 쉬었다 합시다. 수고했어요.